인류는 오래전부터 우주의 신비와 비밀을 밝히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죠.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다른 행성을 탐사하고 그래서인지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도 유난히 많이 나왔습니다. 이 같은 인류의 노력 덕분인지 우주과학이라는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요. 머지않아서 정말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 등장할 법한 대중적인 우주여행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. 21세기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그만큼 우리나라 역시 우주 강국의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 기틀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.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천문학 전도사로 잘 알려주신 분입니다.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 모시고 우주의 비밀과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. 평생 동안 천문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오셨는데요. 네. 요즘에 어떻습니까? 우주와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까? 예,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.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초중고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하고 있어요. 네. 옛날에는 그 마감 시한이 되도록 그 지원이 차질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달 남겨놓고 정원이 다 찰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많이 국민들이 우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네. 예년에 비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거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번 주 박석재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? 이번 주는 그 인류의 그 우주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인간은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지성을 가지면서부터 이 우주는 도대체 뭘로 돼 있을까? 그다음 우주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? 그다음에 우주는 어떻게 진화할까? 항상 이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위주로 그 고대 어떤 그 우주관, 그 두 번째는 이제 케플러를 위주로 그 근세 천문학 혁명 이야기,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뉴턴을 중심으로 그 과학적인 우주론의 시작, 그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피타고라스, 뉴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움찔 좀 어렵지는 않을까 겁이 나는데요. 그래도 또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박석재의 우주의 역사, 오늘 그 첫 번째 시간, 피타고라스의 우주 오케스트라입니다. 우리에게 철학자로 그리고 수학자로 잘 알려진 피타고라스는 우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지금부터 알아보시죠. 우선 고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선 동양 천문학과 서양 천문학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일단 교과서에 서양 천문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양 천문학을 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피타고라스를 소개하기 전에요.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. 네.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물, 불, 공기, 흙으로 우주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사원소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맨 위에 불이 있고,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, 그 다음에 물이 있고, 그 다음에 흙이 있으면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이상적인 그 우주의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. 흙은 물에 가라앉잖아요. 그러니까 더 무겁고, 공기는 물속에서 이렇게 방울이 돼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공기는 더 가볍고 불은 또 공기 중에서도 타오르니까. 그래서 원소들이 이렇게 배열되면은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는 무거운 물체일수록 밑으로 가야만 됩니다. 가벼운 것을 올라가야 되고.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원소 우주론을 내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우주론들이 많았죠. 그래서 뭐 탈레스 같은 사람은 우주가 물로만 돼 있다, 뭐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불로 돼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그런 모든 그 우주론을 집대성해서 사원소로 묶은 사람이 이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. 그래서
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 사원소를 주장을 했는데, 이걸 가지고 우주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5원소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느꼈어요. 그래서 이 제5원소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듣습니다. 그래서 영어로는, 에테르라고 합니다. 에테르라고. 예. 근데 5원소란 말은 왜 그렇게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어요.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천동설을 정리를 하면서, 자, 지구가 있으면, 자, 이 기호는 수천 년 된 기호입니다. 우리 천문학자들은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수천 년 된 기호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. 지구가 있으면 이제 달이 이렇게 돈다는 거죠.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사원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. 그래서 또는 월하권이라고도 합니다. 이 달 아래. 그래서 여기서는 뭘 던지면은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옛날에 오늘 제가 소개는 안 하겠지만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 크기까지 다 쟀었어요. 그러니까 둥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기만 하는 그 운동하는 지역이 바로 이 월하권입니다. 그런데 왜 달은 여기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느냐? 거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달은 이 사원소가 아니라는 얘기죠. 이거는 봐봐라.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생겼느냐. 그래서 이거는 신비한 제5원소단 말이죠. 그 다음 제5원소부터는 이 직선 운동이 아니라 원운동을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사실 아무데나 그리면 안 됩니다만 그 다음에 하여튼 수성이 있고 뭐 금성이 있고 제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. 수성, 금성은 아무데나 그리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달을 넘었으면 이 월상권에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바뀐다.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원 우주론이라고 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월하권과 월상권은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우주론을 내서 고대 우주론이 사실상은 마감이 된 겁니다. 근데 여기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.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입니다. 예, 이 피타고라스는 다른 사람들은 우주가 물로 돼 있다, 불로 돼 있다, 뭐 이렇게 물질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우주가 수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. 수. 예.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? 우주가 숫자로 됐다는 말이. 백목을 들여다보면 여기 숫자가 써 있느냐? 그 뜻이 아니고 이 피타고라스가 한 말을 이해해야 우리가 고대